이번 시간에는 볼록 렌즈를 통해서 물체를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통해서 책을 보게 되면 실물보다 크게 보입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꽃을 가까이 보게 되면 실물보다 더 크게 보이죠. 반면에 멀리 있는 나무를 보게 되면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상이 나타나는지를 상의 작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 렌즈에서의 상의 작도를 위해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 렌즈의 이쪽 부분을 호로 하는 하나의 원을 그려보고 이쪽 부분을 호로 하는 원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구심이라고 하고요. 여기 부분은 렌즈의 중심이 됩니다. 이 원의 반지름의 중간 부분은 빛이 모아지는 초점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림을 그릴 때 렌즈의 중심과 초점 정도만 그려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의 작도를 할 때는 물체에서 빛이 반사가 돼서 나올 때 매우 많은 광선이 나오겠죠. 그걸 다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한 점에서 나오는 두 개의 광선을 그리게 되면 그 상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같은 점에서 나오는 광선 두 개. 첫 번째는 광축에 날아난 광선. 두 번째는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축에 날아난 광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광축이라고 하는 것은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이 가로축 선을 말을 합니다. 광축에 날아난 광선이 이 렌즈를 만나게 되면 매질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 공기와 유리 중에 누가 더 빛의 속력이 빠를까요? 당연히 공기겠죠. 유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촘촘하기 때문에 밀합 매질이 되죠. 그래서 그만큼 입자들이 빛이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속력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굴절되는지 한번 볼까요? 입사 광선이 들어오게 되면 유리가 없다면 당연히 직진을 하겠죠. 하지만 유리가 있기 때문에 접선 부분이 반사면이 되고 굴절도 그 반사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굴절면이라고 해도 됩니다. 지금은 렌즈이기 때문에 굴절면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굴절면이 있으면 이 부분에 수직으로 법선을 그리게 되죠. 그러면 입사한 광선은 어떻게 굴절이 일어날까요? 이 직진한 광선보다 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선에 가까운 쪽으로 꺾인다라고 했었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 시간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력이 느려지게 되면 이 법선에 가까운 쪽으로 광선이 꺾이게 됩니다. 또 여기 부분에서도 이쪽은 유리가 되고 이쪽은 공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굴절이 일어나겠죠. 계속 유리라면 직진하겠죠. 하지만 매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굴절면에서 또 한 번 굴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부분에 법선을 그리게 되면 이쪽이 공기이기 때문에 이제 속력이 더 빨라지겠죠.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선에서 굴절된 광선이 직진한 광선보다 더 멀어진 상태로 꺾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안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굴절된 광선은 초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렇게 굴절된 모습을 자세하게 그리는 것은 좀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상 이런 부분을 좀 생략하고 간단하게 광축에 날아난 광선은 초점을 지나는 광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 광선은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을 그립니다. 렌즈의 중심을 향하고 있는 광선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렌즈를 만나게 되면 굴절이 일어나겠죠. 굴절면을 그린 다음에 법선을 그리게 되면
직진한 광선보다 법선에 더 가까운 쪽으로 꺾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여기 부분에 경계 굴절면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굴절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접선을 그리고 법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에서는 유리에서 공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속력이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직진한 광선보다 법선에서 더 멀어진 상태로 광선이 꺾이겠죠. 이 빛이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이 광선과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릴 때는 결과적으로 이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이 방향으로 다시 여기에서 만나고 있죠. 결국은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중심으로 지나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편의상 그림을 그릴 때는 두 번째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이런 식으로 직진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 두 가지의 광선을 가지고 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물체와 볼록 렌즈가 가까울 때, 이 물체가 초점 안쪽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광선을 한번 그려보면 첫 번째 광선은 광축에 나란한 빛은 광선은 렌즈의 초점을 지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리면 되고 두 번째 광선은 렌즈의 중심을 여기 같은 점에서 나오는 광선 두 개니까 이 점에서 여기 부분에서 나오는 광선은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통과한 광선은 서로 만나고 있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눈에는 통과한 광선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에 상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물체는 이쪽에 있고 사람의 눈은 이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촛불을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 상은 실물보다 크고 가로선 상으로 보이는 거죠. 연장선에 의해서 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를 보게 되면 확대된 허상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체와 볼록 렌즈가 멀때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구심과 초점 사이에 있는 경우로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축에 나란한 광선은 렌즈의 초점을 지나게 되고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점은 여기에 맺힌다라는 거죠. 그럼 상이 거꾸로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상은 실물보다 크고 확대된 거꾸로 된 상이기 때문에 통과한 광선이 직접 만나서 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상이 되겠죠. 사진으로 보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 상은 확대된 실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물체와 볼록 렌즈가 매우 멀 때, 이 경우는 물체가 구심 밖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광축의 나란한 빛은 렌즈의 초점을 지나게 되고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빛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 점에 상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번 광선은 변함이 없는데 물체가 이렇게 자리를 바꾸게 되면 2번 광선이 점점 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각도가 작아지면서 상이 맺히는 위치가 앞으로 당겨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이 생기는 자리가 앞당겨지면서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점이 이쪽에 생기기 때문에 상은 이렇게 뒤집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을 표현하자면 실물보다 축소된 뒤집어진 통과한 광선이 직접 만나서 만들어진 상이기 때문에 실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축소된
실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록 렌즈에 의해서 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물체가 되고 이 부분은 상이 되는데 두 개의 광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이 상이 생기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축의 나란한 광선인 첫 번째 광선은 물체가 어디에 있던 간에 변함이 없습니다.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물체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입사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광선과 만나는 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물체를 뒤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이 광선은 변함이 없지만 이 광선의 각도가 작아지면서 이 만나는 점 또한 뒤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체가 좀 더 뒤로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초점에 머무는 순간이 오겠죠. 평행한 상태가 되면 만날 수가 없겠죠. 이 물체가 초점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 두 번째 광선은 이쪽이 아닌 이쪽에서 이 1번 광선과 만나는 상태가 되겠죠. 점점 물체가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 1번 광선과 2번 광선이 이쪽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화면이 잘려서 보이지 않지만 좀 더 물체를 뒤로 보내보면 광선이 만나는 실상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체가 점점 뒤로 가게 되면 이 두 번째 광선이 점점 입사각이 작아지면서 첫 번째 광선과 만나는 점이 렌즈에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 상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 물체가 구심에 가게 되면 거의 같은 상태의 크기가 되고 이 물체가 구심을 넘어가게 되면 물체보다 상이 작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다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초점의 안쪽에 있을 때는 확대된 정립허상이 만들어졌고 초점과 구심 사이에 있을 때는 확대된 도립, 실상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매우 멀 때, 이 물체가 구심 바깥쪽에 있을 때는 축소된 도립, 실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오목 거울에서 볼 수 있었죠. 가까울 때는 확대된 정립허상이 만들어졌고 초점과 구심 사이였을 때는 확대된 도립, 실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우 멀 때는 축소된 도립 실상이 만들어졌죠.